이렇게 안 되겠다. 저기 체온 체크 다 했죠? 여기 추천이 없어. 출석 고를게요. 김유비, 이가영, 강바다, 홍수현, 구본진, 박이슬, 신가연, 최승아, 유지은, 안영채, 송채은 오늘 안 됐고, 신예주, 이채연, 정수민, 정재현, 박하양, 김주은 나왔어요? 김주은 나왔어? 김경현, 박지영, 박양진, 최승현, 황성희. 오늘 이제 할 부분은 항속의 내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소변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중간에 못하게 되면서 그냥 이제 LMS로 대체를 했었고,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험 관련해서는 뭐 LMS에서 얘기했죠. 제가 뭐 시험 뭐 그냥 쭉 강의하면서 우리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쭉 한번 훑었죠. 그때 이제 훑을 때 제가 옆에다가 시험지를 펴놓고 훑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3문제가 아마 나올 텐데 33문제 다 얘기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뭐 그냥 이런 거 중요하죠 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거 꼭 보라고 한 거는 나올 테니까 듣다 보면은 이제 대충 무슨 얘기 했는지 이제 알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점수는 최대한 잘 주겠지만 어쨌든 이제 반이 2개다 보니까 완전히 뭐 반끼리도 이렇게 원래 좀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반에서는 뭐 좀 되게 낮은 성적인데 어느 반에서 높은 성적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절해서 좀 성적을 줘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F 받거나 그런 것들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과목이 많죠, 시험 과목이. 그래서 일단 오늘 실습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되게 빨리 끝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이 사실은 실습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습할 만한 게.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에서 일할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은 뭐 미용이라든지 훈련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어쨌든 강아지를 이제 다루는 일을 할 텐데, 사실 이 공중보건 쪽은 이 뭐 강아지 그냥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뭐 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생물 보건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보건 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인증 기준이 있는데 요 시간표는 뭐 제가 짠 게 아니지만 아마 다음 학기에는 아마 공중보건 실습이 없어질 거예요. 공중보건 실습 없어지고 아마 이제 수업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어차피 뭐 실습은 1학점으로 뭐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병원 보면은 다 실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그냥 실험 실습 뭐 이런 식으로 안 고르고 그걸 임상병리라고 불러요. 임상병리. 그래서 우리가 했던 지난번에 했던 요검사, 그 다음에 혈액검사, 그 다음에 분변검사,
그 다음에 배양 검사. 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검사는 우리 지난번 해봤죠. 그런 식으로 요 검사를 해서 소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당뇨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눈으로는 피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뭐 현미경으로 보거나 테스트 우리 키트 했죠. 그거 하면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비중 같은 걸 확인해서 뭐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요새 기계가 다 해줘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현미경을 보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기계가 다 보면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 저런 게 이제 혈액 검사 기계 같은 건데 이제 저런 거 통해서 뭐 혈액 검사 이제 하게 되고, 아니면은 키트 검사 같은 거. 여러분도 혹시 심장상충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가본지 모르겠는데 그럼 피 뽑아가지고 요만한 키트를 갖다가 검사를 해요. 키트 같은 검사 같은 거 하고, 분변 검사 같은 경우는 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검사해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배양 검사 같은 경우는 세균을 이제 배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배양 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얘가 뭐 세균 같은 거에 오염이 됐는지, 오염이 됐으면 어떤 세균이 오염이 됐는지 그런 거 이제 볼 때 많이 쓰고, 보통은 배양 검사를 병원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일단은 약을 줘요. 또 동네 내과 가도 마찬가지죠. 동네 내과 가서 막 내가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의사가 변 받아오세요 해서 변 가지고 막 검사하고 그래요? 안 그러죠. 일단 약부터 그냥 준단 말이에요. 동물병원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약부터 줍니다. 근데 약이 잘 안 듣고 계속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요. 무슨 균이 있고 얘가 어떤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는데, 자, 항생제 내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랑 바이러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통해서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균은 숙주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 그랬죠. 세균 같은 경우는 이걸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생제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일단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마 뭐 페니실린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그게 최초로 나온 항생제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약을 주는데 10중 8구 항생제예요. 그래서 뭐 아목시실린, 그다음에 하여튼 뭐 다양하게 먹어요. 뭐 메트로니다졸린이 무슨 다양한 항생제를 굉장히 먹는데 세균은 그렇게 해서 억제가 되고,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약이 없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세균 같은 거였으면 보통 항생제로 다 컨트롤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약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되게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듣는 바이러스 제제가 몇 개 있는데, 아니면 뭐 타미플루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몇몇 바이러스에 듣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엄청 효과적이진 않아요. 근데 코로나에 듣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그러면은 세균은 우리가 항생제로 다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균들이 자기들이 항생제에 자꾸 당하고 항생제에 죽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변이를 일으킨다 그러죠. 뭐 오미크론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균이 아무래도 바이러스로 더 월등하니까 그런 방어 기전을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어 기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떤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냐면은 가령 항생제가 뭐 세균의 세포벽을 갖다가 만드는 걸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피할 수 있는 기전을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드는 거예요. 세포벽을 안 만들고 다른 식으로 생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균이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딱 갔다. 근데 이게 그냥 균이 아니고, 그냥 균이면 항생제에 죽을 텐데 이게 그냥 균이 아니고 항생제 내성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약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한 항생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의 항생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원래는 약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병원도 자꾸 약한 것부터 줬는데 안 나오면 돌팔이 소리 듣죠. 그래서 중간 거 아니면 센 걸 줘요, 병원도. 자꾸 그러니까 사실 항생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렇게 약을 딱 주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감염된 균이 항생제 내성균이면은 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약 써보고 기전이 다른 또 다른 약 써보고 썼는데 계속 안 된다. 그럼 이제 큰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항생제가 몇 개 있어요. 정말 그거는 최후에 쓰는 항생제인데 그것마저 안 들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항생제를 썼는데 답이 없다 싶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을 못 죽이니까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균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없어요. 항생제가 안 들으면. 그러면은 균이 온몸으로 퍼져서 폐혈증 같은 걸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사실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균마다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항생제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이제 그걸 이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길어졌는데 병원에서 처음에는 약을 줘요. 뭐 강아지 설사 해갖고 왔다 그러면 100% 약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설사가 안 나서 보통 재진 잡죠. 재진 잡아서 다음 주에 왔다. 설사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약을 줘요. 좀 센 걸 줘요.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배양을 해보는 거예요. 배양을 해봐가지고 이 세균이 어떤 세균인지, 그 다음에 얘가 항생제에 대해서 얼마큼 내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약이 만약에 한 5종류, 6종류 있다. 그러면 5종류, 6종류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테스트를 해서 듣는 약이 있네 하면 이제 그 약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약을 찾아내는 건데 요새는 이제 내성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설사할 때 내성균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요로 감염에 대한 내성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광이라든지 요도라든지 이런 데가 어쨌든 감염이 돼가지고 어쨌든 방광염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약을 쓰면 보통 낫거든요. 거기 쓰는 약이 몇 개 있어요. 뭐 아모크라니 뭐 이런 뭐 클린다마이신이 이렇게 몇 가지 약을 쓰는데 썼는데 안 들으면은 그 소변에 있는 균을 갖다가 직접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해서 얘가 이제 그럼 무슨 균인지 나와요. 얘가 뭐 균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바실러스니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살모넬라니 뭐. 그래서 균이 뭐 살모넬라니, 이콜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균을 대상으로 해서 항생제 내성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맞는 약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자, 이런 항생제 내성 시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적으로 다 하죠. 이거는 조금 규모가 있으면은 항생제 내성 시험법은 자기들이 그냥 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똑같이 합니다. 대신에 규모가 조금 작은 병원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검사 많이 하지 않는다. 내성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실험실에 넘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실험실로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험해주고 이게 무슨 균인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내성까지 확인을 해갖고 결과가 와요. 그거에 맞게 이제 약을 쓰는 거죠. 자, 그 항생제 내성은 그 기준이 이제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CLSI, CLSI라고 부르고 요새 이름이 바뀌어갖고 NCSIC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면은 얘가 내성인지 내성의 반대말은 감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는 이 세균이 약에 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있다는 거고 감수성이라는 거는 이 세균이 약에 대해서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이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내성인지 감수성인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 정도면은 내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 정도면은 뭐 내성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세계적인 기준을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매년 이제 책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어떤 뭐 균별로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고 테스트 하는 방법 전부 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맞춰놓는 거예요. 테스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내성이고 어떤 균에 대해서 어떤 약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성이고 그런 기준들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미국은 자기들끼리 만드는 걸 좋아하죠. 미국은 자기들만의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남스라 그러는데 뭐 미국이 이제 FDA랑 CDC랑
USDA라고 해서 농진청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래서 농진청은 아니고 농림부죠. 농림부랑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나이스라는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세계적인 기준도 있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 그 항생제 내성 시험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이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냥 기계가 알아서 검사해 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이텍이라고 생긴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세균인지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세균을 딱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내성 결과를 딱 보여줘요. 얘는 뭐의 내성이고 뭐의 감수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기계 사람 병원은 갖추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계를 사는 동물 병원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다일루션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희석해 가면서 항생제가 어디서 이제 어떤 내성이나 감수성을 보이는지 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제일 정확해요. 셋 중에 가장 정확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농도에서 뭐 항생제가 어느 정도 농도 됐을 때 내성이다, 뭐 감수성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건 조금 숙련된 실험자들이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지 그냥 막 그냥 따라하면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지만 어쨌든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서 쓰지 않고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써요. 디스크 디퓨전 메소드라고 하고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제 이걸 아가라 그래요. 아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 이제 세균을 키우는 거예요. 세균은 바이러스랑 다르게 무생물에서도 자란다 그랬죠. 영양분만 있으면 그냥 쑥쑥 자라요. 여기다 세균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크라는 걸 놔요. 디스크가 뭐냐면은 디스크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종이 쪼가리를 항생제에 살짝 담근 거예요. 종이 쪼가리를 항생제에 담그면은 여기 있는 항생제가 여기 있는 세균이랑 이제 만나면서 항생제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균이 여기 막 덮고 있고 위에 항생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처에 있는 항생제를 다 죽는 거죠. 근처에 있는 항생제를 다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란 환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란 환이 생기고 이 환의 사이즈를 통해서 얘가 내성인지 감수성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령 얘가 만약에 있고 세균이 있으면은 이게 뭐 항생제 이름이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할까요?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서 얘가 한 10cm를 넘어야 된다. 10cm는 넘어야지 세균이 죽는 거다. 하는데 얘 15cm, cm가 아니고 밀리죠. 15mm다. 그러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크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세균은 잘 죽는 거죠. 내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환이 안 생기고 막 거의 막 끝으로만 환이 생기고 환이 없고 이러면은 세균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갖고 이게 내성인지 감수성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배지 같은 경우도 배지가 뭐냐면은 세균을 키우는 이 판을 갖다 우리가 배지라 그래요. 이게 배지예요, 배지. 그래서 이게 배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균을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거 위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배지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막 혈액 배지도 있고, 피가 들어간 배지, 빨간 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까만 배지도 있어요. 숯이 들어간 배지. 별의별 배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험하는 방법을 전부 다 나라마다 동일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동일하게 MHA라는 배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뮬러 힌튼 아가의 줄임말인데 MHA라는 배지예요. 그 다음에 뭐 액체 배지도 사용하는데 아가가 이제 고체 배지라는 거고 B가 이제 브로스라 그래서 액체 배지예요. 이건 액체 배지, 고체 배지인데 어쨌든 똑같은 그 액체 배지, 고체 배지 사용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액체 배지인데 여기다가
말랑말랑하게 하게 하는 어떤 이런 물질을 좀 넣어서 젤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젤리처럼 돼 있고.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다른 테스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테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맥팔랜드 0.5로 터비디티를 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세균이 아까 굉장히 동일한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의 숫자라든지 여기에 이제 접종되는 세균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액체에다가 탁도가 어느 정도 될 정도의 세균이 딱 있으면은 그게 한 0.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5 정도로 이제 딱 맞춰서 세균수도 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요 MHA 뮬러인트 나가 요거죠. 여기다가 세균을 이제 뿌리고, 자, 세균을 뿌린 다음에 15분이 경과하기 전에라는 거는 세균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자라기 전에 디스크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갖다가 멸균한 포셉을 이용해서 요 아가 플레이트, 이게 아가거든요. 아가에다가 살짝 눌러서 장착을 시킨다. 서스펜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를 갖다가 요 핀셋을 가지고 요 디스크를 갖다 찝어갖고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으면은 자, 디스크를 올려놓은 후에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35도에서 뭐 한 하루 정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키운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세균을 키우면 이게 세균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디스크가 있는 주위에는 세균이 자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보니까 디스크가 있는데도 세균이 안 자라. 세균이 너무 잘 자라. 이런 애들은 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통해서 봤을 때 얘가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배양을 하고 나서 완전히 이니비션 됐다는 거는 여기 이제 성장이 억제된, 여기까지가 성장이 억제됐죠. 이 크기를 중심까지 자를 이용해서 재가지고 요걸 갖다가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모르고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도를 조정을 하고, 조정 15분 후가 아니고 사실 15분 이내에 접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서스펜션에 멸균한 농도 접시는 벽에 몇 번 눌러서 옆에 액체를 짜네. 이건 하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배지라 그랬죠. 배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요. 도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면봉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도포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방법이 있어. 다 방법이 있어.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반 정도 하고 60도를 돌려서 한번 이렇게 하고 또 60도를 돌려서 한번 이렇게 또 하고 60도를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반반씩 바릅니다. 그런 식으로 바르고, 자, 만약에 이제 디스크의 양분은 금세 디퓨전 되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그럼 이제 일단은 세균 뿌리고 디스크를 놓잖아요. 디스크를 딱 놓고 나면은 이거 잘못 모양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옆으로 옮기거나 이러면 안 돼요. 딱 놓자마자 양물이 탁 나오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고, 딱 놓고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다려서 하는 수밖에 없고. 자, 디스크 올려놓은 후에 다시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자, 플레이트를 보면은 요게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도 안 떨어져요. 젤리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젤리가 있는 쪽이 원래 위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실험을 하겠지만 보관을 할 때는 젤리가 위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35도에서 뭐 16시간에서 18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루 정도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오늘 하면 여러분들 내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죠. 그래서 얘를 35도에 안 키울 거예요. 35도에 키우면 하루면 자라고, 이렇게 상온에다가 25도 정도에다 두면은 한 자라는데 며칠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있는 날 화요일이죠. 그때 와갖고 잠깐 보면서 한번 사이즈를 재보세요. 내일 나오면 좀 힘드니까 다들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양 후에 완전하게 이니비션이라는 게 억제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억제된 존이 딱 요만큼이죠. 여기를 갖다가 자로 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재듯이. 그렇죠. 단 디스크의 직경을 포함하여 뚜껑을 열지 않고 플레이트 아래쪽에 잴 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열어서 잴 필요 없이 그냥 뒤쪽에서 어느 정도가 억제됐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열 필요도 없이 뒤쪽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측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세균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위에 보면은 뭐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장내 세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이게 우리가 그때 배운 황색 포도상구균, 비브리오도 배웠죠. 비브리오 해산물에서. 그다음 뭐 캠펠로박터 이런 세균들이 이거에 맞춰서 어떤 항생제를 검사했는지 기준이 또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은 18종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황색 포도상구균은 뭐뭐. 그래서 뭐 항생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암피실린이, 뭐 세파졸린이, 뭐 아미카신이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이런 항생제 같은 거 아마 이름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냐면 후시딕 엑시드라고 있어요. 후시딕 엑시드. 그게 뭐냐면 후시딘이에요. 후시딘. 후시딘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목시실린, 그쵸? 그 다음 뭐 페니실린 이런 거 이제 들어봤죠. 방코마이신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항생제 굉장히 많고 이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자, 이제 그렇게 딱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의 기준이에요. 책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